미 언론이 주한미군 4,500여 명 감축을 보도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일부를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국방부는 즉시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연평도와 경기 평택 일대에서 연합의무지원 야외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양국 11개 부대가 훈련에 참가한 가운데 연평도에서 대량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한미 의무부대의 상호 지원 능력과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KFN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TV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토론은 오늘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이며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KFN은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해 우리 장병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미 언론이 주한미군 4,500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우리 국방부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국방부는 즉시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미 언론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 이후 국방부는 23일 문자 답변을 내놨고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관계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미국령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구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미가 전시 대규모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연합 의무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평택항에 입항하는 우리 해군 함정. 갑판에는 여러 명의 장병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들거쳐 2조 배치부터! 들것에 실린 부상자들은 임시치료시설로 재빠르게 옮겨집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실시한 의무지원훈련, 일명 드래곤 리프트입니다. 훈련은 전시 연평도에서 20여 명의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상자들은 메디온 헬기와 바다 위 응급실로 불리는 전상자 구조치료함을 이용해 평택항으로 이송된 걸로 가정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전상자의 검사 샘플은 드론으로 신속하게 전달받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한미가 구축한 항만치료시설입니다. 이송된 환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수술을 비롯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국군대전병원 전방전개외과 등도 참가해 미군 의무 요원들과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까지 최정예 의료진들이 이제 급파돼서 그쪽에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응급수술까지 진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을 해서 운영되는 이런 작전 개념은 거의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장병들은 이송된 전상자의 상태를 다시 살피고 적절하게 응급처치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들을 민간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것까지 민군 의무 지원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The ROK U.S. Military Medical Unit is uniquely dedicated to doing everything that we can to save the lives of our ROK and U.S. force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no matter what the challenges, we will find a way to solve them because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한미는 이번 훈련과 병행해 C-130 항공기로 전방 지역 전상자를 후방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도 펼쳤습니다. 이번 한미연합의무지원 훈련의 목적은 다수 전상자를 항공 및 해상 구송하여 항만에서 긴급 외상 처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한미연합우무자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한미는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전우를 반드시 살린다는 일념으로 연합 작전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6사단 포병여단이 실전형 포술 경연대회를 열고 간부 포술과 주특기 숙달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K9과 K55A1 등 5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400여 명의 장병들이 임무 수행 역량을 다졌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사격 임무! 포대 요력사! 임무 수행! 사격 지휘 절차가 빠르게 전개되고 각 포반이 정해진 위치로 신속히 움직입니다. 실제 포탄은 없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한켠에서는 목소리 높인 응원전이 한창입니다. 알파! 지금 알파! 화이팅! 어유철이! 화이팅! 3부대! 화이팅! 육군 6사단이 포탄 없이 실전 같은 행동화 절차로 경연대회식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연에는 400여 명의 장병과 K9 자주포 등 5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특별히 포병 작전의 핵심인 간부들이 처음 참여해 포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간부들이 직접 포술 능력을 평가받으며 임무형 지휘 능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포대장 행정보급관 등 주요 간부들의 작전 절차 수행 능력과 지휘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과제는 관측, 사격 지휘, 전포 등 5개 분야 총 21개로 세분화됐으며 간부와 병사가 함께 팀을 이뤄 체계적인 임무 수행 능력도 시험받았습니다. 평가관 부대원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전우회까지 향상시키며 정말 그 전투력이 급상승되었는데 그 모습은 축제 현장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임무형 지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선진대대가 만점을 받으며 최우수 부대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끈끈한 우리의 전우회와 전투에서 항상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다는 이 굳은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진대대! 포병여단은 이번 경연을 계기로 임무형 지휘 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이 신임장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전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전 배치를 앞둔 신임장교들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보도에 안재은 기자입니다. 전남 담양의 전차포 사격장. 기갑 신임 장교가 직접 전차에 적재한 포탄이 움직이는 표적에 정확히 꽂힙니다. 전남 장성의 포병 전술 훈련장에선 포병 신임 장교들이 계산한 제원값을 바탕으로 날아간 포탄이 지역을 제압합니다. 강원 마차진 해안가에선 방공 신임 장교들이 조작하는 자주대공포가 가상의 적기를 향해 일제히 불을 내뿜습니다. 육군이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지휘 참모 과정은 전투 기술과 리더십을 겸비한 소대장과 참모를 양성하기 위한 3개월간의 교육 과정입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교육은 이들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자주대공포 등 수준 높은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임 장교들은 병과 특성에 맞춘 교육 과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예 간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차에 탑승해 이제서야 제가 기갑장교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납니다. 대공사격 전 추적훈련으로 대공사격수를 숙달하면서 매 순간 실전과 같은 각오로 임하였습니다. 한편 끊임없는 이론과 실습 속에 교관들은 장교 임무 수행이 필요한 역량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인 신임 장교들은 6월에 교육을 마치고 전후방 각 부대로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전투 겨루기는 태권도 겨루기의 실전적 동작을 결합해 개발된 실전형 전투술인데요. 육군 5군단이 해당 종목이 포함된 2025년 군단장기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차별한 주먹 공격과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내리꽂는 잡고 넘기기. 발을 사용하는 일반 태권도 겨루기와는 다르게 복싱의 펀치, 유도의 업어치기와 비슷한 동작을 볼 수 있는 실전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전투 겨루기의 한 라운드는 단 90초, 장병들은 총 3회전 동안 승점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결투를 펼칩니다.
두 선수가 한 점 한 점씩 따낼 때마다 관중석은 후끈 달아오릅니다. 자, 육산 화이팅! 육군 5군단이 2025년 군단장기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군단 예하 4여단 및 직할부대 예선을 통과한 1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경연대회는 겨루기, 전투겨루기, 품새 등 총 6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투겨루기는 오는 6월 한미친선 태권도 대회를 대비한 종목으로 기존 겨루기 규칙의 주먹 공격과 잡고 넘기는 공격이 추가되었으며 태권도 포함 권투, 유도, 킥복싱 등 타 종목 전공의 선수들도 출전해 치열한 결투를 펼쳤습니다. 오사단 수색대대에서 2주간 용사와 간부끼리 합숙훈련했습니다. 오사단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둬서 너무 좋고 내년 대회에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단장기를 시작으로 국방부 최종 목표인 국방부 대회까지 우승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군단장기를 계기로서 다른 사단과 이 직할 부대와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육군 5군단은 2025년 군단장기 태권도 경연대회 이외에도 장병들이 태권도를 통해 실전 격투 능력과 전투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병들은 오는 6월 한미 친선대회와 9월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경연대회에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KFN이 오늘 저녁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TV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초청 2차 토론은 오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각 후보의 공약을 검증받을 예정입니다. KFN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장병들의 알 권리와 투표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파병 장병들이 지난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엿새 동안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는 국방부와 외교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관인을 파견한 가운데 부대 내에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 장병들은 주 UAE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표했으며 청해부대의 투표는 주 오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오는 24일과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1개국의 개인 파병 장병의 경우 재외국민과 동일하게 국가별 재외공간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의 선거 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공명선거 실천 강조 기관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바우투원 부대를 편성해 우리 공군 조종사의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고 디네스 미 공군대령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50회나 출격한 항공전의 영웅. 천여 명의 고아를 구해낸 전쟁 고아의 아버지.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을 키워낸 공군의 대부. 하나도 얻기 힘든 타이틀을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가진 사람. 바로 딘 헤스 대령입니다. 우리 공군은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주도에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엔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을 필두로 고 딘 헤스 대령의 세 아들과 놀란 바크하우스 주한 미국 영사, 한미 양국의 장병과 제주 시민까지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바우트1 부대의 책임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대한민국 공군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인류애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어받아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헌화와 의장대의 조총 발사, 블랙이글스는 그를 기리는 추모 비행을 선보였고 현장은 묵직한 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딘 헤스 대령은 군인의 사명감을 넘어 인류애로 한반도의 하늘을 지킨 인물이라며 그의 뜻을 오랫도록 기억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의 헌신,
우리는 기억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가족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유해발굴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유해발굴 성과를 발표하고 아직 되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찾아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올해 전반기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감사장 수여와 환영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유해발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은 지난날의 노력을 설명하고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빠르게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제 12개 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빨리 못 찾아준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들도 자리를 찾아 유해발굴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리 곳곳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억하며 눈물을 훔치는 유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대전에 가서 아버지가 중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 이제 내 나이가 77인데 이제 내 소원은 아버지 유해를 꼭 찾아서 내 손으로 묻어주고 싶고. 국유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무한 책임 이행의 자세를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유해발굴은 지난 3월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국유단은 울산과 경남 지역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후반기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유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해 소재 제보와 시료 채취를 비롯한 국민적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오는 24일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울산 HD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지난달 27일 홈경기에서 울산을 꺾었던 기억을 살려 이번에는 원정 첫 승에 도전을 나섭니다. 아직 울산 원정에서 승리한 적은 없지만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울산과의 경기 승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4라운드 기준 국군체육부대는 승점 24점으로 4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울산은 2경기를 더 치르고 승점 25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이라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편 10기 13명의 선수가 지난 20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해 컨디션을 점검했고 바로 실전 투입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에 신선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울산전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드시 울산을 꺾겠다는 각오를 밝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의 경기는 내일 오후 7시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군인이 좋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F-35A 조종사로는 처음으로 탑건에 선정된 정시영 소령을 만났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최강의 조종사 탑건. 탑건은 스크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200점 만점에 1180점을 기록한 대한민국 공군의 매버릭 탑건 정시영 소령입니다.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A 그리고 이를 조종하는 최강의 전투 조종사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그의 작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의 조종사 소령 정시형입니다. 지금 임무 중에 보면 오늘 다수 임무를 좀... 이게 저희 조종사 헬멧인데 개인 다 맞춤 제작으로 해서 굉장히 애지중지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버도 각자 개인 콜사인을 맞추고 있는데 제 콜사인은 G 애니멀입니다. 장구 축신을 하러 미국에 있는 기지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계시던 분이 제 목둘레를 재보시더니 아 이렇게 짧고 굵은 목은 G포스를 정말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G 애니멀이다 라고 하셨는데 선배님께서 너는 콜사인을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 콜사인은 G 애니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F-35A는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자세한 파트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임무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네.
전투기 출격을 앞두고 조종사와 정비사가 기체 점검에 들어갑니다. 매번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안전한 임무 완수를 위해 절대로 방심은 없습니다. 항공기 출격 전에 조종사분들이 항상 항공기를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돌면서 항공기 특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종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국 공군의 최강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그렇게 정소령은 오늘의 출격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17B 비상대기실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비상 출격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서고 있는 장소이고 실제 상황이 걸렸을 때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F-35A로 탑건이 선정되어서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고생해준 편조원들, 정비사 및 무장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종사로서 제 최고의 목표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조종사라는 직분을 부여하셨고 제가 국가의 자산으로 비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묵묵히 제 일을 하는 것이 제 최고의 사명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의 조종사 군인 소령 정시형입니다. 필승!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K2 전차를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기계화 학교에서 전차 사격술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호준 교관인데요. K2 전차 루마니아 현지 시연에도 참여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춘 마호준 교관을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기계학교 전차 사격술 교관 마호준 전문경력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확한 직책별로 이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전차에 있는 모든 사격 통제 장치를 운용해서 적을 명중시키고 제압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재원을 모두 활용해서 사격하는 방법의 일련의 절차를 사격술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격술 교관으로 선발돼서 순수 장비에 대한 사격술 파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용하는 방법,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다만 K1과 K1 A1까지는 유사합니다. 다만 K2로 오면 좀 많이 바뀌어 있죠. K2부터는 조준경으로 사격하지 않습니다. 3.5세대로 넘어오면서 조준경의 앞에 달려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캠 카메라가 그 화면을 보고 사격하는 방식. K2 전차에는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명중률을 보정해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거리가 2000m에 있는 표적과 1000m에 있는 표적을 기준했을 때 이 사거리에 따른 보정값이 틀려집니다. 결국 탄은 날아가면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중력의 양을 계산해서 탄약의 속도를 계산해서 사거리를 최종적으로 입력했을 때 포의 각도를 올려줍니다. 그러한 개념들로 자동 또는 필요시 수동으로 사용자들이 보정값을 갱신 또는 적용시켜서 사격해야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교관은 노하우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대한 토의도 하고 그때 당시 필요한 팁이나 노하우가 서로 교관과의 공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멤버십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장비의 기술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형전차가 신형전차를 못 제압을 할 수 없다. 또는 신형전차는 무조건 구형전차가 붙으면 승리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승무원이 실제 전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특성도 중요하죠. 그러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넓은 평원밖에 없는 수평선, 지평선이 보였고요. 정말 산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끝이 안 보여서 지평선이 좌우 상하를 어딜 봐도 보입니다. 바람 체크를 해보니까
한 14m/s 정도 나옵니다. 15m/s 이상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강풍주의보가 14m/s 이상으로 올라가면 강풍주의보라고 기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15m/s 이상이 불더라고요. 바람 풍향도 수시로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바람이 엄청 붑니다. 사격 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 K2 전차 상부에 보시면 기상 감지기 웨더 센스라고 하는 구성품이 있어요. 기상 감지기에서 40m/s 이상까지 40m/s까지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만 내가 사격 직전까지 이러한 제온값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계속적인 퀘스천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LRF라고 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우리 교리상으로는 LRF의 모드가 최초와 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드에 대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죠.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루마니아에 가니까 그것을 반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상황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적용을 시켜서 사거리 오차를 줄였습니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사격술이라는 K계열 전차 전기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바꾼다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시킨다라고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보탬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보병사단이 해산찐여단 이한림대대 멸공오피에서 5.22 원전작전 33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내 적 침투를 경멸한 백골부대의 원전작전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군 18전투비행단이 지난 21일 3군 합동화생방 종합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3군의 합동 화생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 18전투비행단과 육군 23경비여단, 해군 1함대 사령부가 함께 실시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사경찰교육단은 22일 경찰 인재개발원 경호교육 관계관들과 첫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종합행정학교의 경호교육요원의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5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하루하루 날씨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고온 현상이 꺾이면서 오늘과 내일은 막바지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 날씨에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교차도 다시 커져 해가 지면 서늘함이 감돌 수 있겠습니다. 현재 높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 강원 지역은 야간부터 1에서 5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높게 흐리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에 산발적인 약한 비가 내리겠으며 경상 지역은 15시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해안 산지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원주 1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야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상 항공 해상 일부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1에서 5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